김남규 교수의 장 건강 비결 3가지.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을 통해 잠들어 있는 장을 깨우는 것. 두 번째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돕는 장 마사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교수님 만나서 살았다라는 말을 하네요. 부산에 있었으면 죽었었는데 교수님 만나서 살았다고. 감사 인사를 받는 이 의사의 정체는 16 Avastin 폴피리킴 오리지멘 한국말 아닌 거죠? of the anus is prognosis is very poor. So if she had underwent APR and 25년간 1만여 건의 대장암 수술을 집도한 그는 국내외에서 유명한 대장암 권위자 김남규 교수. 김남규 교수님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의 하루를 관찰하며 장 건강 비결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가 없다? 저 멀리 삐쭉 튀어나와 있는 손이 보이는데 아, 저기 엎드려 계시는 손이 보이는데. 엎드려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요가 자세 아닌가요, 저거는? 잠에서 깨면은 그때부터 이제 장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려면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장 건강법 첫 번째, 아침 운동으로 장을 깨워라. 또 추가한다면은 아침에 공복감에 장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침을 먹게 되고 또 물 먹고 그러면은 대장 운동이 신호가 이제 더 잘 가게 되죠.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고개 숙이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하도록 그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로 복부에 힘을 주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엎드려 기도 자세. 하루에 10번 정도 반복하면 대장 연동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하루 1시간씩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오전 수술 스케줄을 마치고 식당을 찾은 김남규 교수. 바쁜 와중에도 끼니는 꼭 챙기고 채소 위주로 먹는다는데. 그런데 수북히 쌓인 반찬에 비해 밥의 양이 현저히 적다. 특이한 점은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관찰됐다. 무슨 연유에선지 밥은 먹지 않고 채소만 연달아 먹는 김남규 교수. 그의 수상한 식사 방법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장 점막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 건강법 두 번째, 거꾸로 식사법 실천. 야채, 깍두기를 먼저 먹고 어묵이나 소고기를 먹어도 단백질 섭취하고 맨 마지막에 탄수화물 먹는 밥을 먹는 식이섬유나 단백질 먹은 다음에 먹게 되면 포만감이 생기는데 그때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좀 배불러서라도 적게 먹는다 그런 원리죠. 동료들과의 대화가 즐거운지 식사는 뒷전.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김남규 교수. 원래 많으신 편이세요? 별 말 안 하는데. 원래 혼자 먹을 때보다 천천히 먹게 되는 거. 여기엔 이유가 있다. 밥 먹으면서 뭐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소화도 잘 되고 또 천천히 먹게 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역시도 그의 사소한 장 건강 비결. 오후부터 시작된 외래 진료 시간. 진료를 위해 잠시 자리를 피해 그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런데 진료 시간 틈틈이 배를 문지르는 그 속이 불편하기라도 한 걸까? 배를 계속 만지고 계신데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장이 좀 더부룩한 느낌이 있어서 장 마사지 하나 하는 방법이고요. 대장 건강법 세 번째, 장 마사지를 하라. 짚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여기 오른쪽 아래는 소장과 대장 이행되는 부위고 왼쪽 아랫배는 대장과 직장 이행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르면 이게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눌러서 가스 배출과 변을 보는데 도와주는 거죠. 예.
소장과 대장, 대장과 직장의 연결 부위를 자극하면 장 기능이 활발해져 노폐물 배출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실천은 다르지 않습니까?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천을 꼭 하셔서 지금 늘어나는 장질환을 꼭 예방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대장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다음 중 대장암의 위험이 높은 체형은 비만이지만 허리둘레는 정상인 체형과 체중은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인 체형. 지방이 많은 거? 살찐 사람이 병이 많잖아. 상체가 뚱뚱해지는데 힘들잖아요. 내장암이잖아. 아, 뭐예요? 어떻게 말 안 해. 나도 전체적으로 뚱뚱한데 대장암은 이상이 없거든요. 나 배만 나오고. 해다리만 한데 뼈가 고지혈 있잖아. 당신 허리둘레가 높으면 다 위험하다 그랬어. 전체적으로 뚱뚱하니까 일단은 모든 병이 다 있을 것 같은 느낌? 우리 남편은 요 스타일인데 네. 병 없어. 병 없어. 건강해요. 배만 나온 사람은 네. 그래도 건강하더라고. 답은 이거예요. 제가 올해 45인데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몸은 그대로인데 배만 잔뜩 나온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자체가 이 대장암 발생률을 높인다니까 되게 좀 무서운데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6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둘레가 클수록 대장 내의 종양의 빈도수가 증가한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허리 둘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깨닫게 되네요. 허리둘레 줄이기 위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장내세균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장내세균. 네, 이 장에 안 좋은 균에서 독소와 염증성 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또 이게 위기 상태라고 생각하니까 이 위기 상태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방, 에너지원을 계속 모아두려고 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해균들이 많을수록 내장 지방이 증가되고 허리둘레가 커지게 되고 이러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장이 예민한 것은 기본. 전형적인 올챙이배 체형인 홍지호. 홍지호 씨는 선종이라는 추후에 이제 암으로 바뀔 수 있는 용종으로 판명이 됐고요. 저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남편을 위한 장건강관리법이 공개된다. 근데 운동은 또 저거밖에 못하니까요. 새 놓고 자꾸 맨날 그런 거 하나도 운동 안 되는 거 맨날 하는 거 하라고 그거. 자꾸 병원에서도 환자 볼 때 어깨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장애 운동도 되니까는 제가 이제 남편한테 항상 같이 하자고 하죠. 제가 뭐 이거 하는데 이게 뭐 운동이 돼요? 이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막상 하다 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시선은 상체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주먹을 보면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다. 앞쪽에 있는 근육과 옆에 있는 근육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골반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그리고 옆구리 근육까지 상체에 있는 근육군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옆구리 근육까지 상체에 있는 근육군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그래? 끈끈하게 쳐다봐. 빨리. 그만해 빨리. 그만해? 그래 그럼 그만하는 대신에 운동을 끝낸 후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식이섬유가 많은 샐러드는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다. 아이들 입맛에 맞게 샐러드 소스를 직접 만든다는 그녀. 땅콩을 활용해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야채에 식이섬유도 많지만 땅콩에 식이섬유도 많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는 거죠. 땅콩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많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쓰는 올리고당으로 소스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땅콩찜 소스. 딱 보기에는 그냥 장 같은데 맛은 정말로 좋아요. 여기에 빼놓지 않고 넣는다는 또 한 가지. 하얀색 가루를 아낌없이 뿌려주는데 많은 분들이 유산균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비피더스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흰색 가루의 정체는 비피더스균. 유산균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보통 유산균은 젖산만에 생성하는 데 비해서 비피더스균은 젖산과 초산을 동량 생성합니다. 이 초산이 그 유해세균을 억제하고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항암 작용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좀 신경을 쓰게 된 것이 나이가 들수록 비피도박테리움의 양이 줄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년 이후에 점점 비피도박테리움의 양이 줄어서 노년 이후가 되면 5% 미만이 되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유익균, 무조건 유산균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 있는 비피도박테리움까지 공급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피더스균은 프락토올리고당과 함께 섭취 시 5배 이상 증식한다는데 따라서 바나나, 우엉 등 프락토올리고당이 풍부한 음식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요즘 아이들은 가지를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지로 아이들을 가지 순대를 해서 먹이면 그나마 좀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파내기가 쉬워서 가지를 3등분으로 잘라 속을 파낸 다음 채소와 두부를 다져 속재료를 만들어준다. 속을 파낸 가지에 재료를 채워 찜기에 넣고 5분 정도 쪄주면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가지 요리가 된다. 맛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대로 먹으면 그나마 요만큼 있는 뱃살 남은 거 요만큼 있는 뱃살마저 없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내 말만 들어. 응? 알았지? 항상 듣잖아. 여보 왜? 말 잘 들으면 뭐 사줄 거야? 나 가져 그냥 나. 나중에.